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이 늘 쉽진 않겠다고 각오했지만 시댁과의 관계가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네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처음 만나 서로의 일과 열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입사 초반부터 실력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그 성실하고 신중한 성격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죠. 사실 남편과 제가 다닌 회사는 바로 저희 아버지의 회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다져왔고 저 역시 오래전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업무를 익혀왔습니다. 그러다 결혼 후 독립을 위해 자회사를 새롭게 설립하여 조금씩 책임감을 키워가고 있었죠. 덕분에 아버지는 제 남편을 큰 신뢰와 기대를 담아 회사의 후계자로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남편 역시 이 사실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책임질 부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경제 상황은 결혼 전 시댁의 형편 때문에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부모님 두 분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에도 자신이 시댁의 유일한 경제적 버팀목이기에 우리 가정에 누를 끼치지 않을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 사실을 아신 아버지는 오히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아버지께서는 신혼집 마련부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남편 또한 감사를 표하며 가정을 책임질 준비를 다졌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능력을 인정받으며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로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제 자회사 설립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게 되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차근차근 재정적 안정을 찾으며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댁의 입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에서 조금씩 기대와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매달 남편이 월급에서 일부 생활비를 드리는 정도였지만 저희 부부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고 나아진 것을 아신 후에는 점차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결혼 자금을 저희가 책임졌고 신혼집 역시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시댁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작은 요구부터 시작해 시어머니는 종종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저희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남편도 회사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으며 자리를 굳혀갔기에 저희 가정은 분명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시댁에서 점점 더 큰 기대를 품기 시작한 것이죠. 저와 남편은 어느 순간 이 요구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시댁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시댁의 무리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큰 갈등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죠.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시댁의 경제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요구는 뻔뻔할 정도로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회사의 지원 아래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걸 아신 이후부터 시댁의 기대는 끊임없이 커졌거든요.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네가 나를 위해 힘 좀 써줄 수 없겠냐? 시아버지는 처음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계획을 꺼내며 저희 부부의 자산을 염두에 둔 듯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자 시아버지는 낙담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래, 부모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무리였나 보다.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 정도로 안 되는 거면 나도 너희한테 더는 바라지 않을게. 라며 남편을 은근히 압박하셨죠. 결국 남편은 속상한 마음으로 그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날 이후 저희에게 조금 더 냉랭해진 시아버지의 태도에 적잖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죠. 아가, 이번에 친구들 모임에서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 나도 한번 기분 내볼까 하는데 네가 조금만 보태줄 수 없겠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품 욕심은 이미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번엔 저희 부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시는 태도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머님, 저희도 여유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아이고, 내가 지금 너무한 거니? 니들도 지금 자리도 잘 잡았고 네 아버지 덕에 사는 형편이 넉넉하니 이 정도는 효도 삼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뻔뻔한 태도에 한동안 말문이 막혔고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요구들을 단호하게 거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말씀을 꺼내셨죠. 이제 아들도 자리 잡았으니 우리 집안을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좀 큰 집으로 옮겨주면 어떨까 싶다. 다들 네 남편이 장인의 회사를 물려받아 안정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집이 너무 작아서 우리 아들을 우습게 볼 것 같아 내가 다 마음이 불편하다. 남편과 저는 당황해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덧붙이셨죠. 자식으로서 부모를 위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니? 이 정도 안 해주면 나 니들한테 너무 실망할 것 같아. 남편은 최대한 공손하게 당장 집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니? 이게 다 아들 너를 위한 거고 너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야. 남편과 저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새 집을 마련해 드리기로 결심했죠. 새 집을 마련해 드린 후 시댁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고마움을 표하시긴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 한마디 인사로 끝내셨고 새로 옮긴 집이 제법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시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새 환경을 즐기며 만족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간의 무리한 요구들을 거절해 왔지만 결국 이사 문제만큼은 들어드리게 되었고 이제는 시부모님께서 조금 더 자제하실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집을 옮겨드리자마자 오히려 시부모님의 요구는 더욱 세세하고 끝이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집이 제법 넓어지니 살림살이가 다 어울리지 않는구나. 거실 소파가 너무 낡아 보여서 이번에 너희가 새 소파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없겠니? 시어머니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부엌 식탁도 이 집에 맞춰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지난번 이사할 땐 워낙 오래된 물건들이라 남들 보기 민망할 정도였잖니. 남편과 저는 예상치 못한 요구에 당황했지만 새 집을 마련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찰을 피하고자 소파와 식탁을 새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는 여기가 채광이 잘 들어서 화초를 좀 키우고 싶어졌어. 베란다에 놓을 작은 화분 몇 개만 사다 줘. 그리고 화초를 위한 작은 선반도 하나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덧붙이셨죠.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새로 마련해 드리자 이번에 생활 편의 용품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엔 공기청정기와 새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아들아, 여기 공기가 좀 탁한 느낌이 들어서 공기청정기 하나 놔줘야겠어.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김치를 더 담글 공간이 부족하지 않겠나? 남편은 아버지, 공기청정기나 김치 냉장고는 당장 필요하지 않으시면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는 아니 네가 고생해서 마련해준 집인데 우리도 쾌적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 니들도 우리가 잘 지내는 걸 봐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결국 저희는 공기청정기와 김치 냉장고까지 마련해드리게 되었죠. 또 다른 날엔 시어머니께서 계절이 바뀌면서 집안 이불과 커튼도 새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봄이니까 이제 겨울에 쓰던 건 넣어두고 밝은 색으로 바꾸면 집이 얼마나 화사해지겠니? 그리고 여름엔 더운 걸 참기 힘드니까 여름용 얇은 이불도 새로 좀 맞춰줘. 새 집이니 집안 분위기를 바꿔주자는 말씀에 남편은 조심스럽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시어머니는 불쾌한 기색을 보이시며 내가 남들처럼 며느리한테 뭘 바라지도 않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왜 이 정도로 못하나 싶구나 라며 다시 은근한 압박을 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시부모님은 에어컨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새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고 심지어 요즘은 가전제품이 자동으로 다 되는 세상인데 최신 청소기가 있으면 편리하지 않겠냐는 말씀까지 덧붙이며 작은 가전제품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동안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결국 집까지 옮겨드렸지만 시부모님의 자잘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쌓이자 점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시어머니께서 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아가, 요즘 어른들끼리 떠나는 여행이 유행이란 거 아니? 이모랑 이모부도 요즘 너희 시아버지랑 나랑 정말 고생 많았다고 여행을 한번 가자고 하더라. 처음엔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보다 하고 가볍게 듣고 있었는데 대화는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은근히 말씀하셨죠. 아가, 이번 여행 말이야. 이모 부부랑 우리한테 한번 기회를 마련해주면 어떨까 싶다. 이모도 그동안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다면서 이번에 다 같이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 같이 다녀오면 우리도 힐링하고 돌아와서 기운 좀 차릴 것 같지 않니? 어머니, 여행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당장 마련해 드리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아가.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여행이잖아. 우리 해외여행 간 적 한 번도 없어. 너희가 효도 삼아 기회를 마련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체면도 살고. 아무래도 이모 부부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너희가 여행비를 부담해주면 우리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좋잖니? 맨날 나한테 이모가 그런다. 같이 살고 싶다고. 나와 너무 친하니까 떨어져 살지 말고 맨날 같이 살자고 해.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더 친해질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니들 덕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니?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간의 여러 요구를 어렵게 거절하고 마침내 집까지 옮겨드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모 부부와 함께 떠날 여행 경비를 모두 저희에게 떠넘기려는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정중히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형편으로 이모 부부의 여행 경비까지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럼 이모랑 이모부는 뭐가 되겠니? 그렇게 어른들 모임 하나 못 보내주는 게 무슨 자식이니? 게다가 네 아버지가 이번 여행 꼭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잖니? 이모가 뭐라 하겠어? 내가 자식들 때문에 여행 한번 못 가게 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어떻게든 체면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여행비를 대주지 않는다면
이모 부부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이 깎이는 일이니 자식들이 반드시 이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연한 듯 요구를 이어가셨고, 그 뻔뻔한 태도의 남편과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화를 마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시부모님과 이모 부부의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모 부부와 시부모님께서는 공항으로 떠나는 날 설렘 가득한 얼굴로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미소 뒤에 마치 당연한 듯한 태도까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저희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 모두가 떠나고 나서도 남편과 저는 한동안 허탈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요구를 들어드리다 보니 이제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느껴지고, 이렇게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깊어졌죠.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오르면서 이번 기회에 시부모님께 명확히 선을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 부부와 함께 떠난 시부모님의 해외여행은 무려 2주간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시기 전부터 즐거운 목소리로 기대감을 표현하시던 두 분은 여행 내내 이모 부부와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보내주신 사진 속에서 두 분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여행 마지막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아가, 이모랑 같이 있다 보니 너희 생각이 많이 나더구나. 선물도 잔뜩 샀어. 그러니 공항에서 곧장 이모 부부랑 같이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준비 좀 해줘.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시부모님과 이모 부부가 다 함께 웃음을 띠며 들어오셨고, 손에는 한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엔 여행의 여운이 가득했고 피곤해 보이긴커녕 오히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모네랑 같이 다녀오니 정말 즐거웠지 뭐냐. 시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활짝 웃으며 네가 아니었으면 이런 시간을 누리지 못했을 거야 라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 그들의 반갑게 맞아들이며 정말 우애가 깊어지신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모님, 이모부님과 더 가까워지셨겠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죠. 네 분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저희 집으로 들어섰고, 저희는 속내를 숨긴 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환영했습니다. 네 분이 여행의 즐거움에 빠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남편과 저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준비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 여행을 통해 이모님과 이모부님과 우애가 더 깊어지신 것 같아 저희도 참 기쁩니다. 사실 그동안 두 분께서 이모 부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바람을 담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말하자 시부모님과 이모 부부는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이어서 말했죠. 저희가 앞으로 네 분이 정말 우애 깊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집을 내놨습니다. 이모님과 함께 사시고 싶다고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죠.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라며 말을 꺼내셨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모님과 함께 사는 걸 어머님이 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이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걸 듣고 나서 빠르게 움직였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미 지난주에 세 분이 집을 보러 오셨고 이번 주 안으로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 분이 함께 지내시면서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의 얼굴에는 당혹과 충격이 서렸고 순간적으로 거실에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이모 부부 또한 놀란 기색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죠. 저희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이모 부부의 놀란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만큼 했으면 저희 할 효도는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요구를 계속하신다면 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맺고 끊는 걸 확실히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뜻을 거둘 생각 없으니 이모 부부 집으로 이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뜻밖의 결단을 밝히자 시부모님과 이모 부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지지하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 아버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아들이 이혼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그만해 주세요. 이사가 준비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이모 부부는 당황한 얼굴로 시부모님을 쳐다보더니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한 말이지. 왜 굳이 언니가 우리 집에 이사를 오는 건데? 우린 절대로 그럴 생각 없었어. 이모는 손사래를 치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항의하던 말을 쏟아냈고 이모부 역시 다급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냥 농담 삼아 한 말인데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우린 여기다 있을 일 없으니 집안일은 식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우린 가볼게요. 이모 부부는 기세 좋게 그렇게 말하더니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저희 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담담한 얼굴로 그들이 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부부는 문을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며 잘 지내 다들. 우리가 바빠서 먼저 가볼게. 하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렸죠.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 저것들 봐. 자기네들이 먼저 이러자고 해놓고 나 몰라라 떠나기만 하고 그런 말 한 건 자기가 먼저면서 이제 와서 발뺌을 해?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모 부부를 향해 분노의 참말을 이어갔습니다. 매번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잘 해보자더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구만. 시부모님은 서로 원망스러운 듯 이모 부부의 무책임함을 성토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뻔뻔하게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냥 저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저희에게 반성을 한다. 우리가 너무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회유를 했지만 저희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아들 이혼 당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시라면 저희 뜻대로 하세요.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해드렸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께 주사위 넘어갔다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작은 집을 구해 그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희는 시부모님께 드렸던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과 최소한의 연락만 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간 저희가 감내해온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뒤늦게나마 후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을 할 효도는 다 했다는 확신에 들었기에 이 결정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지내고 있어요. 가끔 시부모님을 뵐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나 압박 없이 저의 눈치를 보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마 그대 마음속에 언제든지 아들을 버릴 수 있는 여자가 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그들이 스스로 택한 길이었겠죠.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현명하지 못한 그들의 선택이 결국 오늘날 이 관계를 이르게 했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